은시장은 이중가격 체계, 종이가격과 실물가격이 따로 노는 그런 그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은 가격이 하루에 10에서 한 30%까지 그 범위 내에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 가격은 얼마까지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재훈의 연금농장 채널 연금농장지기 박재훈입니다. 이웃님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주변에 이제 혹시 은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세계 은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귀금속 선물 거래소인 코맥스의 은 재고가 사상 처음으로 1억 온스를 하회했습니다. 정확히는 9,814만 온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월 달에 인도돼야 할 선물 계약이 약 한 3억 4천만 온스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실물 은은 1억 온스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백피자 프라블럼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자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0명의 손님들이 갑자기 가게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방에는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28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100명의 고객들이 100개의 피자를 주문했는데 78명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피자 대신에 현금으로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다음에 오시면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맥스가 정확히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그런 겁니다. 커버리지 비율이 28.7%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명이 은을 달라고 하는데 28명한테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포스 마주어라는 비상조치까지 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은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코맥스 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레지스터라는 등록 재고입니다. 이것은 선물 계약 만기 때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은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일리저블이라는 것은 적격 재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긴 한데 개인이나 기관들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팔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 은을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1일자 기준으로 제가 이제 재고 추이를 갖고 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레지스터에 등록되어 있는 금 재고는 9,814만 온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레지스터 온스는 2억 8,300만 온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레지스터 그 온스입니다. 9,814만 온스인데 이 숫자가 이제 처음으로 1억 온스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화면에서 이게 보시는 이게 볼트라는 용어부터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볼트는 은을 저장한 창고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 재고 하락 속도가 상당히 무섭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 박스들로 이렇게 보이시죠? 하루 만에 은이 470만 온스가 빠져나간 겁니다. 톤으로 환산하면 130톤인데요. 하루 만에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을까요? 이 왼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볼트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각각 은들이 빠져나간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내내 이제 마찬가지로 각각의 볼트들이 계속해서 은을 인출해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high velocity drain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속 유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회색 선이 은 가격인데요. 2025, 2026년에 급등을 해서
그 117까지 갔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80까지 와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연두색 선이 그 일리제블 재고가 그 연두색 선인데 현재 284 그 밀리언으로 되어 있고요. 청록색이 그 레지스터 재고로 그 101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레지스터 재고가 2024년 말부터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금 이전 저점 수준까지 그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미국만이 그 안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차트는 그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코맥스와 그 상하이 선물거래소 SHFE라고 표시되는데 이 재고를 그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단 제목을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말씀드리면은 양대 거래소에서 1억 2천만 온스가 급감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주황색 그 은이 상하이 재고 SHFE 재고인데요. 빨간색 이렇게 그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이것이 그 2010년대 중반에 한번 바닥을 찍었고 지금 다시 그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음을 그 표시한 겁니다. 그 SHFE 재고는 45일 만에 재고가 무려 54%나 급감을 했습니다. 현재 그 1100만 온스로서 역사적 저점 근처에 있고요. 이 추세가 지속되면 아마 4월 말까지 4월 정도 되면 재고가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홍색 선은 이제 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3월 달이 왜 그 중요한 걸까요?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인도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선물 계약 만기가 되면 실제로 은을 그 주고받은 그런 그 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3월은 1월 중에서 1년 중에서 가장 활발한 은 선물 인도월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월 상황이 그 심상치 않거든요. 이 문서를 보시면은 현재 SHFE에서 세틀먼트로 그러니까 현재 발행돼 있는 선물 계약수는 한 102개가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계약수는 그 돌아오는 게 그 4,592. 다시 말씀드려서 2월 달에 그 현물로 인도해 달라고 요구한 게 4,592 계약이 되는 겁니다. 원래 2월 달은 이렇게 그 바쁘지 않은 달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 이례적으로 이렇게 큰 그 규모의 그 인도 통지가 그 발행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4,592 계약에 해당되는 은은 규모는 약 2,300만 온수가 되거든요. 이것은 무려 그 2024년에 비해서는 283%나 그 증가한 겁니다. 그 비주요 인도월에 그 이 정도니까 3월 달에는 그 얼마나 그 증가가 되겠습니까? 잠깐 이 이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100피자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요. 현재 그 3월 달 미결제 그 계약은 68,366계약인데요. 온수로 환원하면 3억 4,200만 온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 가능한 그 레지스터 재고는 9,814만 온수가 됩니다. 그래서 커버리지 비율이 28.7%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피자 문제 그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 단순히 피자가 좀 부족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100명이 피자를 주문했는데 재료는 28반밖에 없다. 그나마 그 재료로도 매일매일 빠르게 지금 소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만 해도 재료가 29판만 만들 수 있었는데 오늘은 28판, 내일은 27판. 계속 이런 식으로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계약 보유자가 실물 인도 요구를 그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현금 결제를 하거나 이제 롤오버, 그러니까 다음 월로 이제 2월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2월 달 인도 요청 비율이 그 100%를 넘었다는 거는 뭔가 그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금보다 실물을 더 많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것을 이제 백오데이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말 그 디폴트,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인도 불이행 이런 문제가 그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강세론자들은 이제 2월 인도율이 3월에도 적용이 되면 그 레지스터 그 재고로는 절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중국의 그 수출 통제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공급은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에 반박하는 논리도 상당합니다. 코맥스 인도는 실질적으로 실물 이동이 아니라 창구 증권 이전이다. 그래서 같은 증권이 그냥 여러 번 그 소유권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3원을 들어선다 하더라도 투기 세력이 많아서 실제 인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선물, 은과 관련된 그 유명한 그 분석가가 그 앨런 히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은을 실제 인물 그 인도하는 게 불가능할, 다시 말씀드려서 디폴트 될 확률은 약 0.001%밖에 안 된다고 아예 평가자로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완전한 그 디폴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그 스트레스는 분명히 남아있고 가격 급등이나 새로운 그 거래소의 그 규정 적용을 통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 디폴트보다는 가격 재조정이 더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 하실 건데요. 실제 거래소가 그러면 실물 은을 인도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포스 머주어, 불어로는 그 포스 마주르라고 하는데요.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발동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용어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이 말은 그 프랑스어로 그 거대한 힘이란 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잘못이 아닌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맥스에서 이게 발동이 되면 선물 계약에서 그 약속한 실물 의무를 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유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동이 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이나 정부의 수출입 금지로 인해서 금속이 국제적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재해로 또는 대규모 파업, 항만 마비 등으로 인해서 창고나 물리망이 손상됐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금속은 있는데 전쟁이나 제재, 보험 문제로 인해서 그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운송이 불가능할 때 이러한 그 포스 마주어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코맥스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는 특정 월물에 대해서 아마 실물 인도 의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은 그 계약, 일단 인도 중단,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창고로 대체하거나 다른 브랜드의 은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월물로 로버를 권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실물 인도 대신에 현금 결제로 일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이 좀 부족하다. 수요가 좀 많다. 이 정도는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그때를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나 실물 은을 받을 거야 라는 그 계약을 갖고 있어도 죄송합니다. 은 대신 현금을 드릴게요. 이런 내용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웃님들이 이제 궁금하시겠죠? 과거에 실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마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뉴욕의 한 금 보관소에서 CME가 실제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MTB라는 창고였는데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인프라가 마비돼서 정상적인 인출고가 이제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때는 이제 코맥스 전체가 디폴트가 난 건 아니었고 특정 창고에 한해서 이제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다른 창고를 통해서 인도는 계속 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그 CME는 그 불가항력 정의를 명문화하는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 파업, 금수조치, 그리고 테러리즘 등 그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그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CEO 등 경영진들이 인도 중단이나 현금 결제 강제, 계약 종료 등의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그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월 달에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그 벌어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4가지로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 재고는 빠듯한데 규정상 이제 인도가 아직은 뭐 가능한 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그 가격이 급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백오데이션 심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롤오버와 그러니까 정산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인도는 되지만 매우 비싼 가격을 그 감수해야 되는 그런 아주 타이트한 상황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 굳이 비상조치가 필요 없이 가격과 스프레드로 문제는 흡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가격은 120에서 한 150달러 선에서 그 상승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테크니컬 조정인데요. 그 물량이 더 빠듯해져 가지고 가격 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CME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진을 더 올리고 포지션을 강화를 하고 인도 허용 브랜드와 창고를 확대하는 등의 아마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1980년도 그 헌트 형제 사건 때도 그랬고요. 2011년 그 랠리 때도 이런 그 마진 인상으로 가격을 잡았거든요. 이 단계에서 이거 목적은 인도 수요 자체를 줄이고 인도 가능한 그 은의 그 풀을 넓히는 겁니다. 그 실물 은 인도는 계속되지만 더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인도량을 강제하는 건데요. 2월 12일, 13일 이때 이제 상하이 거래소에서 이런 조치들은 조금씩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그 부분적 현금 결제, 그 소프트 디폴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3월에 인도 요청이 그 레지스터 재고를 명백히 초과하고 일리저블 그 보유자들도 전환 의지가 없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아마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150달러를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 디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100피자 문제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28반밖에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100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옆 창고에는 이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긴 해요. 문제는 이제 그 재료가 다른 사람들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안 팔아 라고 버티면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자 가게 사장은 이제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님 피자 그러니까 피자를 제가 이제 드리는 대신에 현금으로 120% 얹어서 드리면 어떨까요? 그냥 가시죠.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일부 롱 포지션, 즉 은을 받을 권리가 있는 쪽에게 프리미엄이 붙은 현금 바이아웃을 제안합니다. 은 대신 돈 좀 더 드릴게요. 계약을 이쯤에서 끝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기관 간 OTC 이제 장외 거래에서 실물과 현금을 엮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이제 공개 시장에 순수 실물 인도 요구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맥스 디폴트라고 선언을 하지 않고요. 실물로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현금으로 밀려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사실상 소프트 디폴트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핵심은요, 법적으로는 규정을 준수는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이와 실물의 디커플링 시작이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이미 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이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코맥스나 LBMA에서 불강력적 상황이 선언되기까지는 이른 거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나타낸 겁니다.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나리오를 보면은 시나리오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포스 머주어가 이제 발동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이제 공급 차질까지 겹쳐서 정상적인 인도가 구조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00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피자 가게 자체가 아예 그 문을 닫아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 오늘 영업은 못합니다. 예, 코맥스가 이제 이런 걸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디폴트를 그 선언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주요 산지나 은산지나 제련소, 수출국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경우, 뭐 이런 그 경우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에 따르면 코맥스 룰 702일의 그 불가항력 그 조항에 따르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3월 은 선물 거래 중단, 그리고 포지션을 동결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미결제 계약을 거래소가 정하는 합리적 계약 가격으로 현금 결제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향후 인도 제도를 개편을 하고 새로운 현금 결제형 그 계약이 도입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시나리오가 실현이 되면은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 코맥스는 은 가격을 실물 기준으로서의 그 신뢰를 완전히 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은 런던이나 상하이 이런 쪽에서 이제 결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따르게 될 거고요. 코맥스는 이제 종이 그 참고 가격으로 아마 전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 시장은 이중 가격 체계, 그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이 따로 노는 그런 그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은 가격이 하루에 10에서 한 30%까지 그 범위 내에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해 하실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은 가격은 얼마까지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먼저 현 상황을 보면 현재는 109, 117까지 갔다가 이제 80대에서 이제 그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이미 이제 1980년도 말씀드렸지만 헌트 형제 때는 은 가격이 50달러에서 10달러로 거의 뭐 80%나 폭락을 했습니다. 2011년 오랠리 때는 48에서 32달러까지 일주 만에 무려 뭐 33%나 그 하락을 했죠. 뭐 우리는 이미 그 이것을 경험하긴 했지만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핵심 교훈은 뭐냐면 실물 부족과 제도 도입이 결합이 되면 상승폭만큼이나 하락폭과 속도도 상당히 그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그 세 자릿수 가격대에 진입된 그런 상황에서 추가 랠리의 절대 폭은 수십 달러 단위로 매우 크게 시간 단위는 며칠에서 하루, 몇 시간, 몇 주 이렇게 그 매우 짧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시에 그 규제나 마진 인상, 현금 결제 전환 등이 들어오면 고점 대비 30% 이상의 그 급락이 되풀이될 그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요, 얼마까지 간다 이런 그 전망보다는 어떤 구조로 상승을 그 쫓아갈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해지할지를 사전에 미리 그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그 실현할 때 그 필요한 그 규칙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정하셔도 되는데요. 그 실버 그 인스티튜트의 그 전망을 보면 올해도 2026년에도 뭐 여전히 은 재고는 그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그 어느 정도 많이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서 그 태양광에 쓰이는 그 은을 구리로 이제 그 돌려버리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점차적으로 은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10가지 핵심 지표를 그 점수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급 적자가 이제 반전이 됐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공급이 늘어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점을 줬고요.
산업 수요가 약화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점을 줬고, 그 대체재가 나오겠느냐?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리에 대한 그 구리가 이제 대체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6점을 줬고요. 수출 총재가 완화가 됐느냐?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됐느냐? 이것도 아직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는데 아직 완화는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4점을 줬고요. 탈달러화가 둔화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핵심 또 의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 블룸버그 뉴스에 나온 바에 따르면 그 러시아가 그 달러 체제로 이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달러 지수에 오늘 아침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달러 지수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 뉴스가 영향을 미친다면 이 점수가 아마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제 매수를 전환하거나 그 바젤 그 영향이 약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죠. 그리고 실물 시장이 완화된다. 이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통화 리셋 아까 달러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발생이 되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점수는 15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강세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한 기준을 보면 만약에 전체 점수가 25점이 되면 들고 있는 25%를 청산을 하고요. 50점이 되면 50% 청산, 그리고 75점이 되면 75%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가 90점이 되면 전량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뉴스 플로우를 쫓아가면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서 내가 어느 점수가 되면 빠져나오겠다라고 정해놓으시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롱 포지션 이것은 현재 이웃님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ETF나 이제 ETN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기초자산의 인도 구조, 승인 창고, 의존도, 대차 구조 등을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물 부족 시 어떤 방식으로 현금화되거나 롤오버 되는지 약간 레벨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SLV ETF 공매도가 최근 1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예전에 이제 USO 같은 경우, 원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폭 하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위기 때요. 이때 이제 이것은 이제 선물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해서 이 USO라는 ETF 자체가 아주 급락했던 사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은 보유자입니다. 실물은 보유자는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안전한 포지션입니다. 다만 이제 보관 리스크나 이제 유동성 리스크는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피자를 진짜 받고 싶다면 피자 가게만 믿지 말고 직접 재료를 확보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맥스가 정말로 디폴트가 되면 은가격 급등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이 이제 마비되고 유동성이 증발이 되고 규제가 강화되고 비상세금이 이제 부과되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시나리오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데 구조적 수급 불균형에 기반한 가격 재조정 이런 테마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쉽게 말씀드려서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뉴스플로우로 추적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은 시장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맥스의 레지스터 재고는 1억 온스가 붕괴됐고 상하이 거래소 재고는 급감을 하고 있고 뉴욕, 상하이 간 괴리도는 4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적 자원으로 은을 지정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바젤 3 규제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종이 시장에서 실물 시장으로
권력이 이동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0피자 문제. 현재 주문은 100명이 있는데 제로는 28번밖에 없다. 완전한 디폴트 확률은 아직은 낮지만 시장 스트레스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직은 체크리스트를 볼 때 출구 전략을 가능한 점수가 아직은 1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가격은 견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제 오늘부터 나타난 뉴스플로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점수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실물을 꼭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물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연금농장의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원유 가격의 디폴트 사태, 그리고 코맥스의 디폴트,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나오기 전까지 디폴트 선언과 같은 이런 불미한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